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이 위쪽에 떠 있는 이런 것들이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내 그 팔로워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 모양으로 떠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군가 그 이제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눌러보게 된다면 그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이용하신다면 아무래도 고객들에게 또는 가망 고객들에게 나를 계속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보통 이제 상업용으로 하실 때 프로필의 사진은요, 본인 그냥 사진으로 올리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로고나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기를 알릴 수 있으면서 어떤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때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 개인 계정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 계정은 개인 계정대로 운영을 하시고요. 사업용 인스타그램을 하나 또 만들어서 뭐 그래봤자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인스타그램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로고는 우리가 미리 캠퍼스에서 저번에 만들었던 로고 있죠? 페이스북이랑 이런 데 쓰고 계신 그런 로고를 넣어서 꾸며주시면 그렇게 좀 상업용으로 우리가 인스타를 운영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간단히 말하면 상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의 인스타그램이죠.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토리에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24시간 동안 이렇게 뉴스피드 상단에 보이게 되는데 프로필 사진이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눌렀을 때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스토리의 내용을 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있던 게 회색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제가 손을 이렇게 끌어서 세로 고침을 해보면 다 본 스토리의 경우는 저 맨 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토리를 활용해 보면요. 여기 이제 쇼핑몰의 스토리인데요. 뭔가 이렇게 신기한 제품을 선전을 해요. 그러면 뭔가 이제 눈에 끌리니까는 이 부분에 이 제품이 정말 사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났을 때 여기 있는 프로필 부분을 눌러서 이 제품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사러 갈 수도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라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마케팅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토리를 만드는 걸 이제 들어가 볼게요. 책으로 말씀드리면 181페이지고요. 우리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인스타그램에서 내 스토리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인스타그램 요 홈화면에 내 스토리 여기를 누르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기 중간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이 플러스 표시를 눌렀다라고 한다면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중에 뭘 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요. 저는 스토리를 올릴 거니까 스토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와요. 스토리는 지금 현재를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도 올릴 수가 있지만 스토리를 예전에 찍어놨던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런 표시 보이시죠? 요거 이게 내 앨범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갤러리를 클릭하시고 내가 찍었던 사진을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사진도 괜찮고 동영상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고를 거라면 꾹 눌러서 한번 골라볼까요? 자,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골랐어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여러 장의 스토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레이아웃과 분리가 있는데, 레이아웃은 제가 고른 여러 가지 사진을 한 장으로 합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이아웃보다는 분리를 추천을 합니다. 분리는 한 장 한 장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리를 누를게요. 자, 이 밑에는 아까 골랐던 사진들이 보일 거고요.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한 후에 우리가 뭔가 이제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게 이제 181페이지 2번에 해당이 돼요. 내용을 입력하려면 해당 이 화면 있죠? 화면을 터치 해주시면 글씨를 적을 수 있게 떠요.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씨를 적었고요. 여기는 글씨에 대한 정렬 방식, 얘는 글씨 색깔, 여기는 이제 글씨에 대한 어떤 효과, 요거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에는 글씨에 대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글씨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내가 글씨를 적고 크기를 직접 조절하셔도 돼요. 요거는 글씨 색깔이니까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그 색깔로 이렇게 글씨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는 효과. 그래서 글씨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효과를 넣을 거냐 없앨 거냐. 얘는 애니메이션. 여기 이 스타일은 깜빡거리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모양을 고를 때마다 애니메이션이 달라요. 요거는 이런 모양의 애니메이션, 얘는 이런 모양의 애니메이션. 근데 애니메이션을 넣기 싫어 라고 하면 다시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풀어버려도 돼요. 해서 밑에 스타일들이 다양하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다 적으셨다면 완료를 하시면 글씨가 적혀졌겠죠. 이 적혀진 글씨는 끌어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두 손가락으로 글씨를 크게 늘리거나 작게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만큼으로 글씨를 나타내는데, 제가 적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럼 들어가서 글씨를 다시 바꾸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글씨체, 글씨 색깔로 바꿔서 완료하시면 다시 이렇게 수정이 돼요. 자, 뒤에 배경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16대 9가 아닌 9대 16 세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가로 사진으로 찍은 이런 이미지의 경우는 위아래가 이렇게 색깔이 그냥 칠해져서 보일 겁니다. 이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하기 싫고 이 부분만 좀 강조해서 보이게 할래 라고 한다면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늘려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1대1로 내가 보이고 싶은 만큼이 보여지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대로 놓을까요? 자, 그래서 글씨 쓰는 거는 그냥 터치하시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나오니까 뭐 추가적으로 글씨를 적고 싶다면 이렇게 적고 뭐 위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완료. 이렇게 적은 글씨를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이동해 놓는 것도 가능해요. 자, 글씨 쓰는 거는 그냥 터치하시면 바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한번 글씨 쓰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사항 없으시면 책에서는 그냥 글씨만 적고 완료했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옆에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해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쓰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협찬 광고가 있을 때 그 광고 레이블 추가하는 거라 쓰실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요 두 번째는 요 꺽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맞춰서 논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별로 뭐 쓸모는 없을 것 같아서 얘도 별로 쓸 일 없어요. 이 세 번째 게 글씨예요. 우리 근데 여기 그냥 터치해도 글씨를 쓸 수가 있었으므로 얘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스토리를 올릴 때 가장 필요로 한 거,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요. 이 중간에 보면 웃는 얼굴에 요 스티커 모양 있죠? 요거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위치, 언급, 직접 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여기 있는 GIF와 링크입니다. 자, GIF부터 보여드리자면 GIF를 누르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GIF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기 GIF 중에 골라서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 바다라든지 내가 어떤 검색하고자 하는 걸 적어보면 그와 관련된 그런 GIF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GIF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스티커 붙이듯이 갖다 놓을 수 있고 역시 얘가 너무 크거나 작다면 두 손가락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해요.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에다 스티커 붙이듯이 이렇게 스티커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스티커 기능 GIF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쓸만하죠? 우리 뭐 영상 편집 때 매번 했던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자, GIF도 쓸만하고 나머지들도 괜찮은데 제가 더 많이 쓰는 건 이 밑에 있는 링크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적인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내 상품을 스토리에다 올렸다면 그 상품에 대해 또는 그 사진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넘어갈 링크를 연결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링크를 눌러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잠시 링크 주소를 좀 따올 건데요.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핸드폰에 스마트 스토어 앱이 있을 거고 거기서 링크를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우린 스마트 스토어를 다루지 않았고 블로그를 다뤘죠. 그러니까 우린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 한 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화면이 보여야 될 테니까 핸드폰 하단에 이 네모난 버튼, 홈 버튼을 눌러서 잠시 줄여놓고 네이버 블로그 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 모양을 눌러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쓰셨던 글들이 보이겠죠? 하필 제가 올린 저 사진은 아직 포스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포스팅으로 연결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 스토리를 눌러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랑콤 게시글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상품을 선전해 놓은 예를 들어서 어떤 포스팅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넘어가게 할 포스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게 미러링한 거라 조금 느려요. 여기 옆에 점점점 눌러서 우리 항상 하듯이 URL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URL 복사. 복사되었다면 여기 석삼자 세로로 낸 거 요게 뭐예요? 네, 전체 우리 띄워놓은 핸드폰에 실행하고 있는 거 열어보는 거잖아요. 요걸 눌러서 아까 여기 인스타 쪽으로 와서 링크를 연결하겠죠. 그래서 여기 URL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 스티커 텍스트 맞춤 설정을 눌러요. 왜냐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맞춤 설정을 눌러서 제품 보기라든지
아니면 포스팅 보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겠죠. 그러고 완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물건들을 찍어서 물건 보기 해서 부동산 포스팅 해놓은 그 블로그로 넘어가게 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알아서 연결하시면 되고 완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배치를 해서 두거나 얘가 너무 커서 싫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놓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두시면 돼요. 이쯤에다 놔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스티커 기능 중에서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뭐냐면 사진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 스토리에다가 사진을 만약에 더 가져오고 싶다든지 할 때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내가 없애고 싶으면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사라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스토리 안에 사진을 스티커처럼 다시 붙이고 싶을 때 활용하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효과예요. 여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화려해 보이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를 고르면 될 테고요. 완료. 여기 그리기는 진짜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1번 1번 스토리를 다 꾸몄고요. 2번 스토리로 클릭해서 넘어가면 두 번째 스토리를 또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꾸민 후에 3번 스토리로 넘어가서 3번 스토리도 꾸밀 수 있어요. 일단 꾸미는 데는 역시 시간이 조금 들어갈 거기 때문에 1번만 꾸미는 걸로 할게요. 우리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공유를 어디다 할 거냐? 나는 내 스토리에 올릴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공유하면 되고 이 친한 친구라는 건 뭐냐면 스토리에서도요. 스토리랜다. 인스타그램에서도요. 팔로우 관계 말고도 친한 친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하겠다가 친한 친구예요. 근데 뭐 우리 마케팅용으로 할 때는 이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거의 다가 내 스토리로 공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누를게요. 자, 뭐 나머지 분들한테 특별히 공유하진 않을 거니까 그대로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스토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마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요. 새로 고침해보면 아마 제 요 프로필 얼굴이 이쪽에 아마 떴을 거예요. 네, 한번 눌러서 보시면 제가 연결해 놓은 그 링크도 아마 찾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확인 가능하실 거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건데 여기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여기 석삼자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QR코드 있죠? 네, 이게 QR이에요. 이거 색깔이라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저장을 할 때 링크 뭐 복사하거나 프로필 공유를 해서 이걸 보낼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QR을 찍어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이거는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저희 계정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계정인 한일점 넘버원 요걸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QR을 찍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놓고 여기 석삼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프로필 창이죠. 프로필 창 옆에 석삼자 해서 여기 보시면은 QR코드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서 이렇게 벌써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배경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꾸며가지고 뭐 이모티콘, 뭐 셀카, 색상 다양하니까 색상도 이렇게 찍으면 달라져요. 저는 까만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필 공유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유해서 이거를 저희 뭐 톡방에다가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아예 다운을 받아서 출력해서 간단히 말하면 매장에다 이렇게 놓고 이거 QR로 찍어서 팔로우한 거를 뭐 보여주면은 뭐 예를 들어 조그만한 사은품을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늘릴 수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만 하지 않고 매장에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그거를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어떠한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고 팔로우까지 한 걸 보여주면은 뭐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 조그마한 예를 들어 뭐 쿠키를 준다고 하면 쿠키를 받기 위해서라도 많이들 그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련된 이제 가망 고객에 대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많이 늘릴 수가 있게 되고 팔로우를 늘려놓으면 내가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분들한테 도달되겠죠. 뉴스피드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QR은 온라인 쪽으로 하긴 좀 애매하다면 오프라인 쪽으로는 꽤나 쓸만하실 거예요. 네, 꽤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에 대해 우리가 스토리를 배웠고요. 릴스 들어가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먼저 볼게요. 18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24시간 동안에 뉴스피드 상단에 뜬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뭐 자주 이제 활용할 또는 마음에 들게 찍은 그런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스토리가 있다면 그걸 하이라이트에다 빼낼 수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내 뉴스피드에 내 프로필 창에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특강 소개 이벤트 이런 식으로 달아놨죠. 이런 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서 내 프로필 창을 볼 때 눌러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스토리에 올려놓은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짝 볼게요. 우리도 좀 전에 스토리 만들었으니까. 자, 홈화면에서 내 스토리를 눌러보시면 최근에 스토리가 보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보이세요? 여기 하이라이트.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제 스토리죠. 그쵸? 이 프로필 창 누르면 스토리 나오죠. 여기서 밑에 하단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눌러서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맛집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누르면 하이라이트가 추가가 돼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프로필 창에 이쪽에 이렇게 맛집이라고 생겨난 게 보이죠? 근데 스토리는 보통 24시간 후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늘 처음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스토리에서 찾으면 되겠지만 나중에 예전에 만들어놨던 스토리를 하이라이트에 넣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배우기의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스토리는 24시간 뒤에 사라지지만 하이라이트로 옮겨진 스토리는 보관함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절만 읽으면 안 되겠다. 여기로 잠깐 갈게요. 여기 석삼자 한번 눌러볼까요? 석삼자를 누르면 보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더보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관에 가보시면 좀 전에 스토리 올린 거 외에 예전에 내가 스토리를 올린 것들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올렸는지도 보이죠? 그럼 제가 이것도 맛집이었다 하면은 얘도 이렇게 꾹 눌러서 터치할게요. 그냥 터치해서 여기 하이라이트
해서 여기 하이라이트에다 넣겠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하이라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넣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골라서 여기 밑에 하이라이트 해서 하이라이트 추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추가가 돼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인스타에서 여기 프로필 창에 가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하이라이트가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제가 아까 전에 추가한 하나, 둘, 세 개의 하이라이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최신 것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스토리로 올려놨던 것들 중에서도 관련된 그런 것들만 모아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 하이라이트가 지금은 좀 예쁘지 않잖아요. 이 디자인이.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눌러서 더보기를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수정하시면 여기 커버도 이쁘게 넣을 수도 있고 제목도 다시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또 지금은 여기 선택됨이라는 부분에 탭이 보이지만 스토리로 가시면 역시 예전에 올렸던 그 게시물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내가 스토리에 집어넣을 것들을 골라서 주로 먹을 거 올린 게 몇 개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넣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커버도 바꿔볼 걸 그랬나? 하이라이트가 업데이트돼서 더 여러 개의 하이라이트들이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수정해서 커버 수정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 말고 나는 다른 사진을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 갤러리로 가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얘를 만들어 놓은 사진이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실제 커버 사진이 이걸로 바뀐 채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거를 해보려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모양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샌드 애니어로 핸드폰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있어서 제가 그냥 다른 사진을 그냥 가져다가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의 디자인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주시쌤네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간단히 미리 캔버스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면 돼요. 어차피 정원으로 동그랗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길 들어가면은 그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이 보이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여기 테스트하고 1주 체험하기 누르면 링크 연결되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 게 실제 쓰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문의주세요 누르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넘어가서 문의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네, 하이라이트를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하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저런 형식으로 쓰고 있더라 정도로 가볍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추가하기 한번 해보시고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질문 없으시면은 185페이지 릴스로 넘어갈 겁니다.
몇 개의 스토리를 한 개다가 분류해서 넣는 거구나. 하나로. 그렇지. 봄이면 내가 꽃만 넣고 싶고 거기다 넣고 문신 넣고 싶고 네가 넣고 싶고. 그렇게 해서. 알겠어. 언니는 사진이 많으니까 참 예뻤어. 참 그게 필요 없어. 난 링크를 하면 빵이 나와.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그거를 좀 알으려고 하면 되는 그런 건가? 아, 뭘 줘? 삭제? 더보기 눌러서 하이라이트해서 삭제 있네. 알았어요. 삭제하면 없어지네. 없어지네. 이게 하나씩은 그게 안 돌아가. 다 삭제가 되거든요. 얘는 한 개 하니까 아니고 전체가 다 삭제가 돼요. 뭘 때문에? 아유 너무 이게 참 신세계다. 신문물. 우리 애는 TV만 보더라고. 그래 우리 나보고 너는 뭐 보냐? 틱톡. 야, 너 요즘은 MZ 세대들은 그거 뭐냐? MZ야. 그게 지적질 당하고. 그런 거야? 이제는 챗 GPT 나와가지고 이제 말로 하는 거. 따라갈 수가 없다. 아주. 세상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나를 적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맥도날드 가고 내가 뭐 키고 싶은데 그거 이거 하다가 좀 언니는 그 이름도 안 해. 난 이름도 몰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건데요.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아까 일상은 하나 올려서 봤으니까 맛집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음식 이런 거 찾아보면 음식 관련된 것들이 꽤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까만색이 저는 싫어서 여기 색깔은 요거 색깔로, 뭐 여기 있는 이 색깔은 좀 분홍 색깔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췄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게 낫겠다. 자, 그러고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뭐 PNG든 JPG든. 원래는 여러 개라 한꺼번에 만들어서 받은 게 더 편하겠지만, 그래서 하나 받았죠. 그거를 샌드애니어에다가 파일 전송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냥 하나씩 하고 있지만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제 이름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었으니까 맛집이 어디 갔니? 맛집이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고 여기 주소가 뜨면은 우리 핸드폰에다가 샌드 애니어 가서 그쵸? 받기 키 입력하세요에서 적어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그림을 받아올 수가 있고 맞죠? 그러면 이거를 하이라이트에 요 곰은 맞지 않잖아요. 맛집에 얘를 선택해서 더보기에서 하이라이트 수정 해서 요 커버를 아까 전에 만든 걸로 바꿔서 넣으면은 이쁘게 되겠죠. 이게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앞뒤에다 내가 리본 장식을 넣고 싶겠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꾸며지니까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꾸미시라고요. 야, 이걸 다른 데를 보여드려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은 예쁘게 내가 원하는 거 맛집 더 넣을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 눌러서 여기서 더보기에서 수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선택되면 지금 골라져 있는 것들이고 스토리에 올렸던 것 중에 맛집 사진이 더 있으면 해당 거를 더 선택을 해서 완료하시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빼고 싶은 것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보기에서 그렇죠. 수정 들어가서 여기 선택됨에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완료하면 빼는 것도 얼마든지 빼고 수정도 얼마든지 넣고 만드는 것도 충분히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여기서 스토리를 가지고 릴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만들기 보이시죠? 우리가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만들기라고 바로 보여요. 눌러서 여기 만들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오디오를 넣어서 만들면 릴스로 아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도 넣을 수는 있어요. 지금 어차피 릴스 설명하는 중이라 저는 요거 바로 만들진 않을 거고 나갈게요. 안 읽어올 거라니까 나가자. 네. 자, 일단 185페이지 펴주세요. 이제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이용해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홈화면에 릴스를 터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 중간에 홈화면에 플러스 보이시죠? 홈화면에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여기 눌러서 여기서 릴스 가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홈에서 여기 릴스는 뭐냐면 아예 사람들 릴스가 보여요. 우리 릴스 만드는 채널에 바로 이렇게 사람들 릴스가 그냥 보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눌러서는 여기 만들기를 누르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굳이 안 넘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누르셔서 릴스 누르시면 아주 쉽게 내 릴스를 넣을 수가 있게 뜹니다. 자, 릴스도 지금 현재 화면을 찍어서 릴스를 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촬영해서 릴스를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연결해서도 릴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표시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릴스를 촬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음악을 넣거나 효과를 넣거나 아니면은 몇 초로 만들거나 배속 또는 레이아웃 타이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은 187페이지에 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내가 릴스를 찍겠다 라고 한다면
이전에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찍어 놓은 그 영상으로 릴스를 만들겠다 할 때는 요 옆에 마찬가지로 요거 보이시죠? 요 앨범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갤러리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내가 사진 찍은 것들이 쫙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동영상이 있으면 해당 동영상을 눌러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직접 찍은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손으로 1, 2, 3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다른 영상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지금 화면이 제 쪽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를 돌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걸 누르면 카메라가 돌아가서 전면부 카메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여기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가려볼게요. 자,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여기 있는 중간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자, 눌러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가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색깔 칠해진 거 보이세요? 여기까지 영상이 지금 녹화가 됐고 나머지 영상을 이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찍어놨던 영상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 화면을 가리다가 열면서 영상을 찍었다면은 아마 우리가 연결되면서 좀 멋있는 영상이 될 거거든요. 제가 먼저 손을 가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그냥 제 요 책상만 훑을게요. 예를 들어 다시 제가 촬영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훑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모양이 됐는지 보고 싶다면 다음을 누르면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것 같은 느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만약에 내가 수정하고 싶다면 다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러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찍었던 영상을 지우고 싶다 할 때 여기 X 누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계속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음악을 넣을 때 여기를 누르면 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 음악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음악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릴스를 찍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릴스를 촬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효과 자체가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런 릴스 효과들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릴스를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얘는요. 누르면 이렇게 다른 이제 릴스라든지 뭐 이런데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 삼아서 넣는 건데요. 요런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넣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x는 속도예요. 뭐 2배속, 3배속, 0.3배속. 그리고 요거는 레이아웃. 그래서 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찍을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찍을까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레이아웃을 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에서 그 카운트다운서부터 타이머를 찍어서 만들 수가 있게 하는 그런 타이머. 요거는 뭐라 하냐면 듀얼 카메라라 하는데 우리 카메라가 전반 앞쪽 카메라랑 뒤쪽 카메라가 있잖아요. 양쪽을 같이 찍으실 때 쓰는 게 카메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스처로 관리 옵션은 릴스가 사실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영상을 찍은 거를 가져다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을 지금 자체로 찍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안무를 춘다라고 한다면 음악을 맞춰놓고 타이머를 맞춰놓은 채로 삼각대 같은 걸 설치해서 놓고 본인이 저기 가서 이제 춤을 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제스처로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제스처는 뭐냐면 손을 이렇게 들어서 터치하면은 이 손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셀 거고요. 그 후부터 이제 영상이 촬영이 되는 거예요. 4-3-2-1 끝나고 나서 이제 촬영되는 부분이죠. 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저기 가가지고 손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10초 아까 타이머 맞춰놨잖아요. 그 10초부터 이제 영상 이제 시작할 때 릴스에서 아까 골라놓은 음악과 같이 나오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그래서 춤을 추는 영상들은 보통 그런 형식으로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리고 배치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한번 사진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영상 한번 찍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을 같이 맞춰서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영상 중에 이런 영상 본 적 있죠? 옷을 던졌는데 그 옷이 딱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던지는 영상까지를 찍고 제스처 옵션을 켜놔요. 그럼 맨 마지막 화면이 나온 상태일 테니까 그 몸에 이렇게 맞춰서 옷을 갈아입은 채로 몸을 맞춰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옷을 던지는 영상과 몸에 이제 맞는 영상 요거까지가 이제 합쳐져서 옷이 스스로 이렇게 입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처 옵션이라는 게 여기 살짝 보면 여기 그림자 같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이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 이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요거 위치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춰서 촬영을 하면 촬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처럼 보이겠죠? 네, 이렇게 쓰시는 제스처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스처 옵션은 한번 여기서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배치. 배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뜨지 않아요. 일단 촬영 한 번을 하고 그러니까 영상 한 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에 뜨기 때문에 배치는 지금 안 뜰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저는 삭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라서 다시 릴스 올리는 거를 설명할 건데요. 아까는 이제 내가 직접 찍으면서 촬영하는 부분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앨범에서 가져오는 걸 다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역시 플러스를 눌러요. 그리고 릴스를 눌러주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로 갈게요. 그러고 내가 사진이나 영상들을 선택해 주세요. 자, 크기를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고 여기에서 오디오를 넣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오디오를 눌러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음악은 들어보시고 예를 들어 좋아라는 음악입니다. 바람이 불어 위치를 이렇게 맞춰요. 나를 닮은 그리고 완료. 강아지 그러면 그 음악이 여기서 맞게 나오겠죠? 나를 닮은 강아지 나를 마음에 들게 닮은 맞췄다면 추가. 그러면 이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눌러요, 선생님. 아니면 사진을 여러 개 선택해서 가져오시는 것도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딴 걸로 가져볼까요? 사진을 여러 장 하는 거 가능한 거죠? 네, 여러 장 사진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We just trying to catch a good time. We just trying to catch a good time.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 여기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고 사진 여러 개를 선택하시면 사진 여러 개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세요.
영상이 없으신 분 또는 사진을 이어서 만드실 분은 요거 눌러서 추가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누르면 물론 3개만이 아니라 더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추천을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시고 다음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진들이 연결이 돼서 동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이거를 내가 좀 더 자세히 클립을 편집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클립 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악과 같이 보이죠? 여기 사이에 요거 표시 보여요? 여길 눌러서 간단한 전환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전환 효과 줄 거면 모든 항목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을 얼마만큼에 보이게 할 건지 밑에 보면 여기 음량 보이죠? 음량에 맞춰서 리듬에 맞게 사진들 여러 개를 편집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 사진을 전체 클릭을 한 다음에 한 장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네요. 자, 일단은 내가 클립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럼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건 있어요. 내가 뭐 GIF를 넣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씨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토리랑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부분만 딱 거기에만 적용을 하고 싶다. 그게 안 돼요. 아 그게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네, 스티커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글씨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그거를 좀 세밀하게 할 거면 캡컷이나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그냥 올리시는 게 맞아요. 세밀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는 여기서도 이런 건 가능하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피드라는 것은 이제 내 팔로우들에게만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보이긴 할 텐데 릴스는 심심하실 때 여기 릴스를 눌러서 그냥 이렇게 보고 다음 거 이렇게 넘겨보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본인이 좀 관심사가 있어서 관심사를 많이 찾아봤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는 그 관심사에 맞춰서 릴스들을 띄워서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팔로우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가망 고객들에게 내 릴스를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재밌으면은 사람들이 팔로우도 할 테고 아니면은 뭐 좋아요도 누를 테고 댓글도 달 테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홍보 때문에 많이 하기는 해요. 선생님 이게 저기 뭐냐 15초예요? 15초가 제일 15초보다 더 짧게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 15초, 뭐 30초, 뭐 제가 알기로 60초, 그러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아마 최장은 90초까지 되는 걸로는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네. 정도까지가 안 가잖아요. 응? 제가 제 거를 보면은 네. 끝까지 다 안 보고 중간에 딱 멈추더라고요. 혹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타임 그런 게 있나요? 끝까지 안 보인다. 굉장히 길게 넣으셨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긴 영상은 당연히 안 들어갈 테고요. 예, 사진인데요. 네. 사진 5개 넣는데요. 네네. 중간에 딱 멈춰요. 제가 이거를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